퇴근길 공기는 늘 같은 냄새를 풍긴다. 묵직한 먼지, 신발 밑창의 고무내,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 사무실 형광등에서 빠져나와 지하철로 내려갈 때면 내 하루는 반으로 접힌 A4 용지처럼 뚝 소리가 났다. 접힌 자국은 점점 진해졌다. 정년을 잠깐 지났고 다시 계약직으로 돌아온 몸은 앉아있을수록 더 굳어졌고 마음은 출근 도장처럼 무늬만 남았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봤던 날 작은 글씨가 오래된 흑백 TV처럼 튀었다. 운동 권장. 평소라면 서랍에 밀어넣고 잊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사무실 복도 끝 창문이 낯설게 파랗게 보였다. 퇴근해 집으로 가는 길, 골목 끄트머리에 새로 생긴 필라테스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 너머로 매트가 가지런했고 조명은 곡선을 그리며 바닥을 쓰다듬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어깨에서 힘을 빼갔다. 수강 신청서를 쓰며 볼펜 끝을 눌렀다. 혹시라도 내 이름이 종이에 스며들면 조금 덜 흔들릴 것 같았다. 첫 수업에서 나는 거울 속 나를 봤다.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있었고 허리는 내 나이보다 더 오래된 나무 토막 같았다. 강사는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설명을 따라 누웠을 때 등뼈 하나하나가 바닥과 화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낯설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숨을 쉬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날따라 호흡은 낯선 대륙처럼 멀었다. 쓸어내리는 손길 같은 목소리가 내 안쪽을 통과했다. 호흡을 길게. 나는 길게 내쉬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수업이 끝나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을 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렸을 때 들어오는 새벽 같은 느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내리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껐다. 에어컨 바람 대신 창문을 열었다. 어둡고 조용한 방의 바깥 바람이 벽지를 건드렸다. 그날은 오래 잊고 있던 내 숨이 내 것이라는 감각으로 잠이 들었다. 퇴근 후 같은 시간 같은 길. 스튜디오 문을 밀 때마다 바닥에 탄성이 발끝을 받았다. 매트 위에 누워 눈을 감으면 하루의 잡음이 느린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손바닥은 따뜻한 고무의 온도를 기억하고 발바닥은 내 몸무게의 분포를 새로 공부했다. 처음엔 내 뻣뻣함이 민망했다. 옆자리에 누군가는 무릎을 더 가볍게 접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허리를 부드럽게 열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만 보기로 했다. 몸은 욕심을 싫어하고 숨은 서두름을 싫어한다는 걸 서서히 배웠다. 강사의 안내는 늘 일정했다. 호흡의 길이를 재고 동작의 길이를 줄였다. 몸을 덜 쓰고 숨을 더 쓰는 시간이었다. 숨이 길어지면 생각이 짧아졌다. 퇴직 전에 밤샘 문서, 퇴직 후에 어정쩡한 복귀. 누군가의 자리와 누군가의 목 사이에서 망설이던 내 모습들이 차례로 뒤로 밀려났다. 어떤 날은 소도구 위에 누워 하늘을 떠다니는 먼지를 보았다. 빗속에서 춤추는 먼지는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잡지 않기로 했다. 수업이 끝나면 스튜디오의 유리는 밖에 저녁을 비쳤다. 저녁은 늘 누군가에게 돌아갈 곳이었지만 내게는 점점 빈자리로 남았다. 실은 오래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 밥상은 항상 차려졌고 말은 항상 적었다. 내게 부족했던 건 시간이 아니라 호흡이었다. 숨을 들이쉬는 동안 타인의 속도를 재지 않고 내 심장의 박자에 귀 기울이는 일. 어느 날 문득 강사가 스트랩을 내 손목에 걸어주며 자세를 세웠다. 손끝에서 팔꿈치, 어깨, 가슴, 복부로 이어지는 선이 곧아졌다. 내 몸에 있는 길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는 길 위에 선 사람처럼 서 있었다. 밤늦게 샤워를 하고 물이 등뼈를 타고 내려갈 때 낮에 소음이 씻겨갔다. 타월로 몸을 감싸고 서 있으면 피부가 공기를 천천히 마셨다. 부엌 테이블 위에 내일 도시락통을 꺼내두고 물컵에 레몬 조각을 띄웠다. 아주 작은 행동들이 내가 내게 건네는 친절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친절들이 모여 빈자리를 조금씩 채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덜 굳어 있었고 발목이 어제보다 약간 더 가벼웠다.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갔다. 어느 날 내 몸은 신호를 보냈다. 무리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오래된 통증이 다른 자리로 옮겨 붙었다. 견갑골 안쪽이 뜨거운 돌처럼 앉았다. 하루를 버티고 스튜디오에 갈 생각을 하다가 회사 계단에서 한번 주저앉았다. 바닥에 회색 타일에 앉아 숨을 몰아쉬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오래 버틴다는 건 때로 버티는 척한다는 뜻이었다. 퇴근 후 스튜디오로 향하던 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그날은 불을 켜지 않았다. 숨이 바닥에 흩어져 어둠 속에서 제 모양을 잃었다. 다음 날도 가지 않았다. 저녁의 시간은 길게 늘어졌고 내 방은 비닐처럼 끈적거리는 침묵으로 찼다. 핸드폰 알람 사이에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 스튜디오의 안내 메시지.
그룹 레슨 일정 변경. 문자를 읽는 동안 유리창에 내 얼굴이 겹쳤다. 초점이 잘 맞지 않았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더 깊게 꺼졌다. 숨을 깊게 들이쉬라는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쉬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좁아졌다. 저녁 바깥 공기를 마시며 골목을 걸었다. 스튜디오 앞을 지나칠 때 유리 너머로 움직임이 보였다. 둘, 셋의 사람들, 매트, 조용한 조명. 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지 못했다. 돌아가는 길은 의외로 가까웠다. 문 손잡이를 잡듯 마음을 잡아줄 손이 필요했다. 그날 밤 세탁기가 도는 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속옷이 물에 젖었다 마르듯 마음도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숨이 자주 끊겼다. 다음날 스튜디오에서 메시지가 왔다. 다음 그룹 레슨 안내와 함께 빈자리가 있다는 내용. 신청하려면 답하라는 짧은 문장.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다. 내 손가락이 망설임과 함께 작은 회색 버튼 위를 떠돌았다. 버튼을 누르는 일은 생각보다 큰 결심이었다. 누르는 순간 어제의 어둠과 오늘의 망설임 사이에 선이 생길 것 같았다. 오래 망설임 끝에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다.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화면은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다. 그러나 내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종이 2장 사이에 공기가 빠지는 소리. 그룹 레슨날 스튜디오는 저녁 햇빛을 한 겹 걸쳐 입고 있었다. 바닥에 스티커가 자리마다 간격을 맞춰 붙어 있었다. 매트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천장에는 네모난 조명이 세 줄로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미세한 먼지들이 천천히 이동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먼지는 방향을 바꿨다. 파트너 동작 시간이 시작되자 서로의 위치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손목에 가벼운 스트랩이 걸리고 내 팔은 천천히 들려 올라갔다. 옆에 선 사람의 팔도 같은 각도로 올라갔다. 2개의 호흡이 겹쳤다. 내 숨이 먼저 들어오고 그의 숨이 뒤따라 들어왔다. 내 숨 다시 하나의 길. 눈을 맞추었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순간이었다. 조명이 낮아지고 유리창에 밖의 노을이 얇게 비쳤다. 땀이 팔꿈치 안쪽에서 천천히 흘러내렸다. 손바닥이 스트랩에 거친 감촉을 기억했다. 어깨를 내릴 때 옆자리의 기척이 아주 가볍게 내 호흡과 겹쳤다. 서두르지 않는 호흡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공기 밀도가 변했다. 시계 초침 소리는 멀어졌고 매트 위에 고무 냄새가 진해졌다. 동작이 바뀌고 허리를 세우는 동안 내 등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림자는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다. 땅과 몸 사이에 숨 쉴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무엇인가 조용히 들어왔다. 문턱은 소리로 지나갔다. 음악이 낮아지고 창밖의 바람이 유리창을 2번 스쳤다. 유리창에 찍힌 2개의 실루엣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설명 대신 여운이 남았다. 레슨이 끝나고 나는 물병을 들었다. 물이 혀끝을 지나 식도로 내려가며 한낮의 열기를 쓸어내렸다. 유리문에 손을 대자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바깥 저녁은 생각보다 서늘했다. 그 서늘함이 내 뺨에 열을 가라앉혔다. 그날 밤 샤워기 물줄기가 등뼈를 따라 흐르며 아까의 호흡이 다시 떠올랐다.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누군가의 숨이 뒤를 받쳐주던 순간이 몸에 남아있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에 작은 반점을 세웠다. 반점들은 별자리처럼 이어졌다.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이름이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운 날이었다. 이후의 저녁들은 이전과 다르게 흘렀다. 스튜디오의 유리문을 밀 때마다 문 안과 밖의 공기가 교대하듯 움직였다. 매트 위에 앉으면 오늘의 숨이 오늘의 속도로만 움직였다. 더 이상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근심을 끌어다 호흡에 묵지 않았다. 몸은 동작을 조금씩 기억했고 생각은 동작에서 조금씩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을 때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다. 인도 위의 가로수 잎들이 늦은 바람에 흔들렸다. 잎사귀 사이로 별처럼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집안의 물건 위치를 약간 바꾸었다. 소파를 벽에서 한 뼘 떼어놓고 스탠드를 새로 샀다. 책상 위에 작은 타이머를 올려두고 밤마다 10분 동안 숨을 세었다. 숫자는 대답이 없지만 묵묵히 옆에 있어준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한번 갈아준다. 종종 오래된 찻잔을 꺼내 라벤더 티를 마셨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남겨주는 메모 같은 시간이었다. 스튜디오에서도 나는 눈을 덜 돌렸다. 누구의 동작이 더 좋은지, 누가 더 유연한지 재지 않았다. 어느 날은 거울 속 내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다. 또 어느 날은 손목이 생각보다 약해 보였다. 둘 다 괜찮았다. 강사는 여전히 같은 톤으로 안내했고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문을 밀었다. 가끔 유리창에 비친 2개의 실루엣이 겹치는 순간을 보았다.
그 겹침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오래 머물지 않아 더 선명했다. 그 선명함이 내 하루의 농도를 바꿔놓았다. 주말 저녁 바닷가로 가는 버스표를 예매했다. 오래 미뤄둔 일. 내 등뼈가 바람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뒤로 흘러가는 걸 보았다. 호흡은 쓸려나가지 않았다. 안쪽에서 박자를 유지했다. 바다에 도착해 파도 소리를 들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났다.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방파제를 걸었다. 숨은 바다 공기처럼 깊었다. 돌아오는 길에 스튜디오에 작은 선물을 사들고 갈 생각을 했다. 향이 강하지 않은 식물 하나. 매트 옆에 놓아두면 좋을 만한 크기. 다음 주 첫 수업 전에 문을 조금 일찍 열고 식물을 놓고 유리창을 닦을 생각을 했다. 닦인 유리에 비친 저녁빛이 조금 덜 흐리면 좋겠다. 그 유리 속에 호흡이 길어진 사람들이 지나가면 좋겠다. 나도 그중 하나로. 그날 밤 수첩을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다. 퇴근 후 내 호흡을 배우다. 그리고 내 호흡을 알다. 둘 사이에 쉼표를 하나 놓고 오래 바라봤다. 쉼표 하나가 문장을 살린다는 걸 요즘 배운다. 멈춰 숨 쉬는 순간이 다음 문장을 만든다는 것도. 수첩을 덮고 불을 끄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집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내가 숨 쉬는 방법뿐이었다. 그 한 가지가 내 하루를 바꾸기엔 생각보다 충분했다.